매체에서 주목하는 것은 광주 지역, 우리 광주 자영업자 누가 이 실명 이 문정권 비판했다 그런 게 이게 타이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주는 현 정권의 어떤 지지 기반인데 그 있는 어떤 광주에서 커피점을 하는 어떤 사장이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 현실에 기반둬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부분이죠. 또 상당히 예의적이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들이 광주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외부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광주 현지에서는 뭐 가족들 간에도 이제 뭐 조국 사태 겪으면서 정권 비판도 좀 하고 특히 이제 광주에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간에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죠.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 광주 뭐 호남 쪽을 보면 물론 뭐 저 지역은 저는 뭐 저 영남 쪽이니까 혹시 지역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볼 때 이 어떤 문 정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거의 한 70~80% 계속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지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정책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지지가 어떤 건 굉장히 좀 이 생소한 그런 느낌을 어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사람이나 호남 사람들을 개인 이렇게 한 명 한 명 바라보지 않고 집단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어색한 느낌들이 들질 않나. 또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권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정서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정권을 비판하는 어떤 이 그때 가입된 단체가 호남 대안 포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글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광주의 어떤 장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해보자는 단체 같은데 물론 그 자체가 기반이 어떤 우파 성격은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 대안 포럼이 문제가 됐을 것 같으면 저희가 호남 대안 포럼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 차례 뭐 강연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무슨 기자회견도 했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 내에서 큰 반향이 없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작년 말에 그 참가를 했죠. 11월 말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뭐 어떤 계기로 그런 이루어진 겁니까? 원래 이 자영업자가 근데 그런 단체 사실 뭐 바빠서 이제 그런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사실 안 됐죠.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정권 탓이나 사회 탓하지 않고 매일 열심히 하면서 또 변화되면 변화된 대로 거기에 적응해서 뭐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어떤 그런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떤 그 노력의 성취가 적절하게 나오는 이런 사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미래에는 현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 더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약간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생활을 하면서라도 이러한 정치적인 또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좀 피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단체 공동 대표라는 어떤 직함 때문에 이번 발언하고 난 뒤로는 이제 그 단체 대표다 뭐 이런 이제 공격을 계속 받은 거지요. 어떤 정치적 어떤 이 성향 어떤 의도가 있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지. 광주 자영업자가 아니라 광주에 있는 구단체 대표다. 이제 지금 호남 대안 포럼을 구구단체라고 하게 된 유일한 근거가 5.18을 반대했다. 자, 이것이던데. 5.18 특별법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취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저도 그거 그러신 거죠. 예. 이제 이분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면
무조건 구구단체로 모으는. 그럼 그렇게 하는 그 좌파 진영의 사람 다 극좌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편가르기, 자신과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다르다고 이해하고 그것을 설득하거나 뭐 또는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일체의 생각 없이 적으로 몰아서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지지하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척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가령 우리 저 배사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그 뭐 다른 쪽에서 뭐 비판하고 뭐 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성원 전화가 많았죠. 대부분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강주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셨느냐. 나도 저 그 경기도에서 자영업하는데 친구들한테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러웠는데 우리 배운천 선생님 때문에 좀 면이 섰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왜 당신이 뭐 강주 사람 대표냐, 당신 혼자만 왜 강주 사람인 척 하느냐, 이런 식의 항의 전화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전화에는 당연히 아유 본의 아니게 그렇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전화들을 끊죠. 물론 뭐 처음부터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MBC 시선 집중 헬마우스의 보도 그때가 6월 15일인가 됐을 겁니다. 제 만민 토론회가 12일 날 있었고 13일 날 보도가 됐고 14일까지 좀 시끄러웠고 15일 날 그런데 이제 반전되는 거죠. 이게 구구단체 공동대표다, 뭐 대양 우파 세력이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조국의 트위터를 통해서 퍼지고 또 지역에 강주 사랑방 신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게시판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양들의 그 게시글들이 올라왔죠. 근데 뭐 게시글이나 댓글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피부 타고 갔습니까? 본인만 안 보면 사실 안 보면 그러니까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네,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5.18을 반대하냐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정부의 자영업 정책을 비판하는 얘기는 했지만 5.18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시면서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신문에 다 나왔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래요. 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방이랑 다 들어가서 보세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남자분이 이건 서울 말씨예요. 저희가 뭐 지역 말투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목소리도 아주 쫙 깔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구단체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분한테 똑같이 그랬거든요. 이미 언론에 다 까발려졌는데 뭔 헛소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방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찾아서 그 조국 트위터도 보게 되고 저도 사실 트위터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MBC 시선 집중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 저 배 사장님의 어떤 자세, 이 스탠스 자체가 좀 바뀌었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그 당시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때 사실 좀 어떤 분노 뭐 이런 게 많이 격정 뭐 이런 게 많이 묻어나던데. 그때는 정말 저놈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은 이제 많이 감정이 순화됐습니다만 그때 저를 그 구구단체 대표로 몰아서 일베 카페 사장이라고 일베 카페 사장이 됐군요. 그 댓글들이 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직원한테도 그랬다고 합니다. 별일 없었냐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일베 카페 사장 밑에서 일하면 좋냐? 이렇게
협박 전화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개인한테. 이건 좀 심각한 음. 범죄 아닙니까? 근데 조국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용납하기 어렵다. 뭐 조국이가 이 좌풀이 찍었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조국 어떤 공격 트위터를 게시를 하라. 네, 보니까 거기에 그 팔로워가 100만이 넘던데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시면 이제 조국은 이제 그 MBC 시선 집중의 그 유튜브 타이틀을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 몇 마디는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것도 좀 빼고 해서 편집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댓글들에 어떤 것들이 달리냐면 뭐 정치하고 싶어하는 저 카페 사장 가게 접고 정치하게 해줍시다 이러면서 거기에 저희 가게 이름하고 주소 심지어 지도까지 해놨습니다. 또 밑에 또 댓글 내려보면 제가 5.18 처벌법 반대 운동에 서명했다는 거기에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치고 뭐 데일리 뉴스 거기에 빨간색으로 치고 5.18 반대 빨간색으로 쳐서 누가 봐도 얼른 빨간색만 보면 이 카페 사장은 극우 맞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제 그렇게 편집한 것들이 댓글로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그대로 광주 사랑방 신문에 와서 그대로 붙더라고요. 그 조국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요구를 해왔던 거 지금도 뭐 물론 사과는 안 하겠지. 그런 것도 뭐 사과를 하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끈질기게 계속 그래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한 번은 우리가 뭐 잘못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별별 인간들 다 만나는데 그러니까요. 또 뭐 자기가 또 피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좀 억울하지만은 근데 이 부분 자체를 계속 이 문제를 삼고 끈질기게 이게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좀 지혜롭게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그 축창질하는 문화는 좀 근절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하시고 사회의 리더격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용납해주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옹호를 해주니까 이게 범죄를 범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의 문화로 이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정치 참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제가 이제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도외시되고 집단주의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세태 속에서 한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